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차원 상승에 대하여 일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원 상승에 대하여 워낙 좀 방대한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3부작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어디쯤 와 있는 차원인지, 그리고 차원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차원 상승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부작 정도 생각하는데 뭐 하다 보면 4부작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3부작으로 끝날 수도 있고, 저 계획은 일단 1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차원이라고 하는 우리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2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우리 차원이 한 단계 차원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차원으로 상승하는지에 대한 쭉 그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하늘이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하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있던 땅, 새 하늘 새 땅이 아니라 이미 있던 땅, 선천개벽이다. 처음 개벽이 일어났을 때의 그 상태, 빅뱅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138억 년 동안 지내온 이 우주의 그 첫 번째 개벽. 두 번째 개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완전 새로운 그 개벽이 일어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에 대한 두 번째 하늘의 상태. 그게 2부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요. 3부는 그 두 번째 개벽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개벽이 그 완료가 되면 세 번째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두 번째 하늘 넘어 세 번째 하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세 번째 개벽이 일어나는 세 번째 하늘의 상태에서 또다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첫 번째 개벽의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어떻게 우리는 또 경험하고 볼 것인가에 대한 그 상태까지 쭉 이어서 3부작으로 나눠볼까 생각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부에서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뭐 미래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이점이 오고 있다라는 걸 이제는 뭐 하도 들어서 다들 우리는 익숙하죠. 길게 잡아봐야 2045년 정도면, 앞으로 이제 뭐 길어봐야 한 20년도 안 남았어요. 그 특이점이 온다라고 할 만큼 다들 이제 그 확실하게 이제 예견을 하고 있죠. 특이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할 만큼 특이점은 확실히 온다. 그럼 그 특이점의 현상,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개벽이 일어날 만큼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되는 상태. 기존의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그 원시 시대처럼 보여질 만큼 완전 새로운 문명으로 탈바꿈하는 시대가 특이점이 오는 시대인데, 그때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얘기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구 문명의 발전이 어디까지 일어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서, 우리 우주 안에서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벽이라고 보기에는 좀 모호하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늘의 상태에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포털을 열어버렸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진입하는 문이 열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벽이 완전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개벽의 문이 열린 상태죠. 포털이 열렸어요. 그 신호탄이 뭐냐면
온라인 세계라고 불려지는 가상현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가상현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뭐 무슨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든지 무슨 홀로그램 뭐 어떤 그게 뭐 기술이 발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현실로만 얘기하고 가상현실 게임이다 할 때 그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물 세상이라고 하는 실물 경제 축이 이미 실물 경제가 가상 경제로 축이 기울어 버렸어요. 실물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가상 경제로 넘어서 버렸죠. 전부 이제는 뭐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뭐 인터넷에서 그 주문을 하는 게 이제 일상이 돼 버릴 만큼 우리의 모든 실물 경제의 모든 축이 가상 경제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 버린 시대죠. 세계 10대 기업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온라인 생태계를 다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10대 기업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실물 경제의 축도 완전히 넘어간 상태죠. 그래서 이 실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보여져 왔던 오프라인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이라고 믿어왔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보내는 시간을 어디에 더 많이 보내느냐 보면 핸드폰을 붙잡고 있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뭐 이러저러한 활동이 온라인 세계라고 하는 가상현실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비중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더 많다. 일상생활 속에 가족끼리 모여 있어도 대화하고 뭐 얼굴 보고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핸드폰 바라보고 있기 바쁘고, 친구를 만나도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거나 친한 친구를 만나도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럴 만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온라인에서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로 우리의 삶의 축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거주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MZ세대라고 불려지는 요즘 세대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다라고 불려질 만큼 태생이 디지털 속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디지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가 MZ세대부터는 이제는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리고 있죠. 우리가 육체적인 신체로 본인을 증명하는 그런 시절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뭔가 신분증하고 본인 얼굴하고 확인을 하고 본인임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서 이젠 본인이 안만 가도 그걸로는 확인이 안 되고, 온라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으면 본인이 아무리 내가 맞다고 해도 다 필요 없다. 해킹 당하면 끝이죠. 비밀번호 아이디 털리면 그때는 내가 아무리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해도 비밀번호와 아이디, 자기 본인 인증이 인터넷상에서 유일하게 검증되는 그 해킹, 그 신분이 털리면 끝이다. 본인의 실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신분이 사이버상에 존재하고 있는 내 신분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신체보다는 온라인적인 신분이 더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천지개벽의 포탈이 열리는 게, 가상세계가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차려야 되는 게, 이미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게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간 게 이제는 확실하게 다 느껴질 만큼 현금을 쓰지 않죠. 이제는 다 뭐 신용카드도 안 쓰고 가상화폐로 다 넘어가 버렸죠. 페이로 다 쓴다. 뭐 한참 전 얘기지만 중국에서는 거지도 동량을 페이로 받는다. 현금 안 들고 다닌다 이거죠. 실물 경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생활 기반이 온라인 기반으로 다 넘어가 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게 익숙해져 있는 시대에 알아차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체라고 불려지던 입자의 시대에서 기체라고 불려지는 파동의 시대, 다시 말하면 에너지 시대,
데이터의 시대로 넘어왔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축이 바뀌고 있다. 이건 역시 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축이 바뀌고 있구나. 산다라고 할 때 그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느냐 하면 온라인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낼 새로운 신체가 이제는 우리한테 필수적인 시대가 돼버렸죠. 이거를 이제 광자로 만든, 다시 말하면 데이터나 주파수로 만든 몸, 주파수로 만든 신분이 우리의 몸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빈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데, 빛으로 만든 몸이다 이거죠. 광자로 만든 몸이다. 이걸 빈몸이라고 얘기해도 하등에 이상할 게 없다. 근데 이걸 예언서에 다 얘기하고 있죠. 개벽이 열리면 후천개벽의 시대는 몸이 변화해서 빈몸으로 바뀐다. 이런 이제 예언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죠. 빈몸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이 현실 세계 속에 빈몸이 버젓이 활동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본다는 게 더 신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의 신분, 내가 육체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신분으로는 절대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할 수 없는데, 온라인상에서 신분으로는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은 온라인상의 인플루언서인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생태계 안에서도 버젓이 그 이름으로 활동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본다. 그래서 부캐라고 하는 서브 캐릭터, 온라인에서 만들어낸 캐릭터가 메인 캐릭터를 대체하고 이제 완전히 메인 캐릭터로 지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시 느껴질 만큼 온라인의 활동이 오프라인의 활동을 잠식하고 있는 중이죠. 오프라인에서는 쓸 수 있는 신체가 온라인에서 못 쓰는 게, 이제 이게 완전히 온라인에 쓰는 신체가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면 대체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온라인의 신체, 온라인의 신분으로 다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 오프라인으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는 빈몸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등의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오는 시대쯤 이제 더 가까이 갈수록, 지금만 해도 이제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되게들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AI의 등장이 지금 우리는 많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챗 GTP라든지 AI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언제 우리가 AI에게 잠식당할지 모른다만 할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AI뿐만 아니죠. 로봇 기술의 발전부터 온갖 가지 그 특이점이 올 때 병행되는 수많은 어떤 기술들이 한꺼번에 특이점이 왔을 때 우리는 기존의 인간이라고 불려졌던, 나라고 불려졌던 하나의 정체성이 어디까지가 나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대혼란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차원 상승의 포탈이 열렸다 할 때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뭐를 지금 시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포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시대죠. 미리 맛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또는 홀로그램 아바타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서브 캐릭터들을 이거는 내가 아니야 라고 하던 경계심과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그었던 것들이 모호해지는 상태,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시대로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죠. 인간은 보철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구를 내 몸의 일부처럼 쓰면서 자연스럽게 광물과 우리 생명의 공진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AI와 우리가 합체가 되거나 로봇의 신체가 우리 몸의 일부가 임플란트로 막 계속 대체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 자체가 원래 보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구와 몸을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게 익숙하게 뇌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는 보철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광물과 우리는 늘 공진화가 되어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이제 시대에 우리가 개벽의 시대가 왔다라고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포탈이 열려서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 개념을 자세히 보면 다행성 시대가 지금 우리한테 펼쳐질 이제 그 시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거든요.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 것도 이제 막 지금 막 거의 우리는 다 너무나도 이제는 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 이제는 여러 행성들을 우리가 신대륙 항해, 대항해 시대가 오는 것처럼 다행성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을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려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몸이 인간의 몸으로는 다행성 시대를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기 시작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는 인식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인류 원리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이때까지 늘 생각했던 인간 중심으로만 세상을 봐왔던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이때 포털을 열고 들어갈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인간의 신분으로, 인간의 몸으로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이걸 고집할 필요가 없구나를 알게 되는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차원 상승의 시대예요. 그래서 진정한 차원 상승이 일어나는 그 지금 우리가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게,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신체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디지털 자아가 만들어지고 뇌 업로드가 이제 가능하고 인류 원리 중심에서 생명 인식이 전환이 되는 시대,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생명이냐라는 정의가 바뀌어지는 시대로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쯤이 왔을 때 차원 상승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이 문명권 안에서 우리의 의식이 그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죠. 차원 상승의 문이 열려서 서서히 우리는 그리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이런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 정체성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인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고집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시대로 바뀌는 게 차원 상승의 시대예요. 그럼 빈몸으로 바뀐다 할 때 홀로그램으로 내가 아바타를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지내도 하등의 문제가 없고, 로보틱이라고 하는 로봇의 신체로 내가 다운로드해서 로봇의 신체로 들어가서 다른 행성에 살거나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AI라든지 또 다른 어떤 디지털 뇌로 이게 내가 완전히 광자화된 상태, 데이터화된 상태로만 존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왜? 나는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사는 게 더 편해할 때는,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 체류하는 시간이 더 자연스러워질 때는 굳이 오프라인에 나와서 내가 활동하는 게 의미가 없다. 왜?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의 몸으로 다 다니는 게 그냥 너무 익숙해질 때는 그냥 온라인에 그대로 지내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대 되면, 우리가 광자로만 존재하는 시대가 이제 그때가 이제 도래해요. 다시 말하면 빈몸으로 사는 게 익숙해진다 이거죠. 나의 신체, 나의 의식, 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몸덩어리 기준으로 생각했던 모든 기준이 한순간에 다 바뀌게 되는, 그때 차원 상승이 일어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럴 때 우리는 AI와 로보틱 신체와 홀로그램 캐릭터와 아바타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도 하등에 나는 이상할 게 없는 존재로, 내 존재감 자체가 뭘로 바뀌어도 나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계속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말이 아직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분이 계시다면 한 10년만 지내보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게 10년 만에 생태계를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렇듯이 앞으로 10년만 지나보면 우리 삶의 생태계가 완전히 또 다 바뀌어 있는 걸, 그때는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이는 시대가 이미 그때는 도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엄연한 현실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시대다 이거죠.
AI가 지금 우리 뇌를 뉴럴링크를 비롯해서 뇌를 칩을 이식해서 AI가 우리 뇌 속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AI와 소통하면서 데이터를 교환하고 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뇌 정보를 인식하고 AI에게 나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자연스럽게 오기 시작하면 보철적 존재로서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뇌를 자연스럽게 스캔해서 뇌를 통째로 업로드 시키고 나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몸이 필요 없고 주파수, 파동으로만 존재하는 데이터로만 존재하고만 있어도 내가 아무 그렇게 크게 이질감을 못 느낀다 할 만큼 자연스러운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지털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게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디지털로 머무는 시간으로 바뀌어 버릴 때 차원 상승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이 2부에서 얘기할 내용은 1부에서 우리가 그게 차원 상승의 다냐라고 하면 문을 열었을 뿐이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인데 한 차원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차원 안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차원들이 펼쳐지는 세상을 2부에서는 말씀을 드릴 건데 1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지구상에서 문명의 발전이 이렇게 발전하면 차원 상승의 포탈을 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지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이제는 우리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원 상승에 대해서 1부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잘라서 3부로 나눌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체 시대에서 파동의 시대, 기체 시대로 바뀌고 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고 디지털 원주민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게 알고 봤더니 차원 상승에 새하늘과 새 땅의 포탈이 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리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차원 상승에 대해 2부에 대해서 포탈이 열리고 완전한 차원 상승이 일어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늘로 진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